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3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보시겠는데요. 흰색 볼린저 밴드가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벌어지면서 밴드의 하단을 타고 내려와 있는 그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하단을 맞고 빨간색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반등하려는 힘겨운 시도를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 RSI도 파란색 라인의 패닉셀링 구간을 터치한 이후에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두색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오늘부터는 메이저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매수세로 전환하려는 기술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라면 내일 새벽 기점으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올 그림까지 만들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림이지만 각종 이슈와 또 곧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리플 XRP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긴 꼬리 달린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RSI 패닉셀링 부분 터치와 함께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플 XRP 역시 소송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여러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을 채널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면서 긍정적인 투자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이외에 최근 비트코인 약세에 대한 이슈적인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는 등 거시적 전망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6월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 62%로 금리 동결 한 36%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 파월과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반기 두세 번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연준도 그리고 시장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비록 6월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암호화폐 변동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변동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시경제 관련 통화정책 이슈라면 올해 금리 인하가 최대한 지연이 되어서 올 말이나 내년 초로 연기가 되는 가능성으로 점쳐질 때면 모르겠으나 6월에 대한 금리 인하 물음표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시장에 팽배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에 큰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는 시간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락의 원인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에 반응하는 자동화 거래의 여파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즉 아시아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응용을 하는데 2월과 3월 초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이 강세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모멘텀이 옅어지고 있고 그래서 가격 하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유통량의 약 5.5%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를 견인했던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이 완화되면 당연히 가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투자 운용사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매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분석가는 조정이 나오고 베이스를 다진 이후에 랠리가 다시 펼쳐질 때까지 4에서 8주가 걸릴 예정이라는 분석도 있듯이 현재 반감기 전후 조정기가 얼마 동안 펼쳐지고 다시 랠리가 시작될 것인지 궁금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기관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재점화 그리고 4월 둘째 주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기관의 유입 그리고 반감기 등의 이슈가 맞물리면 좋은 시장의 흐름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SEC가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수정안 관련 1호 수정안 제출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SEC의 피델리티에 대한 통지가 지난번 수정안과 비교해서 변경된 내용이 없었다면서 SEC의 침묵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기사가 전달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SEC가 현재 적극적으로 리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경된 내용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는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검사 이슈와 함께 5월 승인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로우에 의한 XRP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 로우에 의하면 리플은 트래시 판사의 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SEC와 합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 SEC는 기관에 대한 XRP 매매에 대해서 거의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사항을 수정했는데 비록 법원이 일부 매매가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효과적인 등록 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를 하거나 유용한 법적 명확성은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리플이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SEC는 그 노력에 대해서 오히려 구제체계에서 20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법원이 일부 매매가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이라는 곳은 어떤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곳이지 규제를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실제 규제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래시 판사에 의한 리플 사업의 영구 금지 명령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나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내용이 영구 금지 명령의 효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SEC는 충분히 그와 관련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리플은 다시 항소를 하면서 SEC 액션을 일시 정지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트래시 판사의 최종 판결, 리플과 SEC 소송 단계에 있어서 그 어느 시점보다도 가장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